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제10차 국민의 명령이다. 문 대통령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시 5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국에 외쳐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대 합창 단원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들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처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으라는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할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에 대한 국력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서희를 맡은 열림 서미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부정선거 수사 촉구 몇 차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차. 네, 맞습니다. 10차. 벌써 10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차가 많아질수록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외쳤지만 다시 한번 저희 함성 한번 외치고 연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외치고 여러분들은 수사하라 마지막에 3번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수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외칠 때는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연사님은요, 맑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주도하는 가가호 공명선거당의 네, 맞습니다. 민형욱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민경욱.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서도 오셨네요. 예,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집회를 이끌고 계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전국에서 그 차를 빌려 타고 오겠다고 그 공고도 내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먼 거리 달려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의와 열정에 부응을 하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네, 뭐 우리들이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이제 세월을 거쳐오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지금 또 선거가 있은 다음에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려고 하니까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중요한 대표도 뽑고 그러는 그 선거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참 우리로선 힘이 나는 일이죠. 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좀 약하긴 합니다. 의혹도 아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알아듣습니다. 다음에 사전 선거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 선거를 없애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10명 이상.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명의 국회의원, 헌법기관의 서명이 필요한데 고치기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해요. 근데 10명 이름 가운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환영합니다. 다음에 윤상현 의원, 5호선의 국회의원입니다. 5호선의 국회의원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 전화해서 오면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저에게 나를 설득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다. 그러니 나에게 확신을 심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올렸던 그 많은 연설 그 중에 꼬갱이만 딱 모아가지고 2시간 안에 여러 사람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요. 요 세 분 거기 더해서 김민전 의원 선거 제도를 전공한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그랬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주도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박용찬 저쪽 그 영등포을 거기에 나온 후보였죠. 이번에 MBC의 뉴스데스크 9시 뉴스에 앵커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동료죠. 저는 KBS에 있었지만. 근데 그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걸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5분이 위에 올라와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 안에 김미세의 대표가 있었고,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있었고, 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애쓰던 용사들이었는데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대표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은 이 국정조사나 아니면 청문회를 열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네네네. 그 사람은 이 나머지 3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대표님 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쳤어요. 그 얘기에 귀를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사전 투표를 하세요. 사전 투표하면 3일 싸우는 건데 이 하루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예, 폭망했어요. 망했으면 책임 있는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나의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사전투표 이거 아주 몹쓸 것이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합리성도 있지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돼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다가 선거를 망쳤으면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양심도 있어야 됩니다. 이철규 의원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철규 의원이 당내 원내 대표 나간다고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책임의식이 없다, 선거 망쳐놓고 어디 원내 대표를 나오려고 하느냐 이랬었습니다. 그런 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망친 자가 지금 자기에 대한 반성 없이 대표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됩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신주류로 아주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왜 갑자기 어제 그제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국힘당 당원, 저는 아닙니다만 이 우파 사람들의 60%가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표가 귀한 거예요. 지금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의 주가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장도 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당신 그 뭐 의혹은 무슨 의혹이냐?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똑똑한 사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의혹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서 건너왔습니다. 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 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 바로 트럼프입니다. 예. 3분의 2 여론조사의 3분의 2가 트럼프가 잘했다. 다음에 바이든이 3분의 1 바이든이 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반응 중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토론회에서 KO 시켰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이 바이든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1시간 반 동안 눈꺼풀을 뜨고 있는데 집중하느라고 눈을 뜨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눈 뜨는데 집중하느라고 토론을 잘 못했다 이런 유머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요. 저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잠깐 전해드리고 내려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우리나라에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신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 잘 모르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의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 무슨 영국 북한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 황교안 대표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주권을 지금 침탈하는 거야? 우리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 참정권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정 간섭이라고 욕을 할 겁니다. 자, 미국의 그 많은 국민들이 누구를 자기네 지도자로 뽑느냐, 이것은 오로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뽑아라 말아라 할 자유는 있지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정적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를 그 해악을 정말로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선거가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제 나와서도 그랬어요. CNN 앵커가 당신 말이야 지난번 같이 불복할 거야 계속 물어보는데 피하다가 저기 뭐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하다. 그러나 전제가 있는데 선거가 올바로 정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아주 시원했어요. 예, 이번에 선거는 올바로 치러져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있고 지난번보다는 그 부정선거 세력이 좀 날칠 수 있는 마음대로 까불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걱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는 좋다고 하자 한미관계는 어떠냐? 여러분 한미관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못한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 이상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어요. 문재인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그런 능욕을 당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 저기 욕을 먹는 그 사람이 참 미안하고 속상하고 욕을 하는 트럼프가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얼마나 못했으면 A4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이 트럼프가 흉내를 내고 다음에 문재인이 얘기한 거를 통역을 하려고 했더니 통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안 들어도 뻔하니까 시간 낭비다 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한미 간의 공조는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저만큼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홀려놨어요. 바이든이 막 껌뻑 죽었어요. 자, 저 트럼프 앞에서는 더 잘할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그 위대함,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우리의 이익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부정선거가 없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요 멀리 있지 않죠. 400m니까 이 근처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여기 우리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른 생각을 해서 어차피 11월 달까지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저게 맞네 우리도 뒤져봐야 되겠다 그 전에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11월이면 그때면 우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큰 길이 열린다. 어디서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욱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여러분. 네 지금 우리 부정선거 지금 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희망과 가뭄의 단비를 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민경욱 가가오 공명선거 죄송합니다. 당의 우리 대표 민경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 중에 우리 우파의 속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임과 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뵀는데요. 다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그 우파, 죄송합니다. 이 좌파들과 현장에서 정면 충돌하여 승리를 이뤄내고 있는, 네, 여러분, 더 패트리어트의 대표이신 이진원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자들 더 패트리어트의 대표이자 주권 찾기
유권자 소송운동의 공동대표인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국동지 많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날도 뜨겁고 비는 온다 그랬는데 비는 안 오고 이 더운 날 이렇게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투쟁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존경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민경욱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짝 좀 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7명이 모여있고 3명이 더 모이면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좋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당일 투표소에서 개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이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재자 투표. 여러분들 부재자 투표가 뭔지 아시죠? 부재자 투표는 우편 투표입니다. 현재 관외 사전 투표와 동일한 시스템이 부재자 투표예요. 또 민경욱 대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어떻게 탈락이 됐을까요? 부정선거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 부정선거 방법이 뭐였을까요?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 투표. 우리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께서 물론 모르고 이렇게 이 사전 투표를 대체할 투표율을 높일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재자 투표를 빼달라고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한테 민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관외 사전 투표와 똑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쉬운 그리고 그 자체로 위헌인 투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한테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발의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부재자 투표는 빼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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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 투표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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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 부재자 투표와 더불어서 전자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무결성이 보장이 되려면 전자장비라는 것은 일체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그리고 전자로 이 인명부를 확인하는 등 이런 모든 전자 시스템을 금지하고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투표와 개표를 해야 정확하게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바로 대만이 부재자 투표도 안 하고 당일 투표해서 당일 개표하고 전자장비 없이 수개표만으로 그런 선거 시스템으로 이번에 완전한 공정한 선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두 번째로 전자장비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이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에는 전자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드립니다.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한테 전자장비를 금지하자고 이것도 법안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장비를 금지하는 것을 법안에 넣어달라고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전자장비 금지하자! 금지하자!
금지하자! 금지하자! 전자장비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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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곳에서 공론화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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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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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환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법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예리하게 디테일하게 지적해주고 내려가신 우리 이진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힘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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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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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원래 오늘 색소폰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약간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부방대 합창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부방대 합창단의 건국 대통령 노래와 다시 대한민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코너이면서 우리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삼천 강도 공수강사 모두 공결의 찬란한 역사에 너를 모은 은혜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따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강물 다시 들고 서울 경기도 일어나라 낙동강 다시 흐르고 부산 경상도 일어나라 강 다시 흐르고 광주 전라도 일어나라 금강물 다시 흐르고 대전 충청도 일어나라 설악산 대청봉처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강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서울의 손을 마주 잡고 벽을 넘어서 헌정정신 회복하여 다시 일어난다. 나는 기승만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굳건히 안전과 자유와 통일을 민주국가 안에서 성립되는 것을 눈으로 보자는 설악산 대청봉처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강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벽을 넘어서 헌정정신 회복하여 다시 대한민국 승리의 한숨 발산하여 다시 대한민국 하나님을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다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방대 합창단의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전의 노래 건국 대통령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힘이 팔팔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힘이 팔팔 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정철건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정철건 위원장님 이어서 다음에 알겠어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 네, 우리 다음 연사님은요. 경기 국민의힘 경기 당명을 당협위원장님이신 전동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나옵니까? 예, 잘 나와. 반갑습니다.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전동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와서 우리 민경욱 대표님 연설도 듣고 또 여러분들 몇 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일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 아스팔트 전사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뜨거운 열기보다도 훨씬 더 끓어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한번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 이 등신들아! 야, 이 정신들아! 문제는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감사합니다. 야 이 등신들아! 야, 이 정신들아! 문제는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자, 며칠 전에 이제 경기도에 60개 선거가 있습니다. 60개 선거 중에 6명만 당선됐어요. 54개가 원외 지구당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송석준 현재 국회의원님하고 안철수 의원이 맞더라고요. 이제 떨어진 사람 위로한다고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뭐 자리가 있으니까 한마디씩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쭈뼛쭈뼛 하더라고. 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송석준 위원장님 도당 위원장님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겠어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투표한답니다. 투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법안 통과할 때 그냥 누를 수 있는 전자투표. 그리고 뭐 이재명 감옥 보내자 이럴 때는 누가 했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투표를 합니다. 이름을 씁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데 그래 비밀투표할 때 투표를 해서 자기 명패를 내고 투표지를 받아서 이름을 씁니다. 국회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저도 경기도 의원을 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냅니다. 내면은 명패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물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자기 명패를 내고 투표지를 받아서 화장실에 와서 화장실 다른 걸로 썼다면 그러면 투표지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투표지가 많을 수는 없답니다. 한 표가 더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대요. 어떡하겠습니까? 한 표가 더 나왔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이건 무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거구 광명에도 58표가 더 나왔고 부천에도 157표가 더 나왔고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이수정 이런 데는 훨씬 더 700표 2000표가 더 나왔다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물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할 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다 보신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정말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손등 밑에 때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V 자주 보시죠? TV 배워봤는데 정청래라는 인간이 말이에요. 삼성 장군을 이리 왔다 밖에 나가서 10분간 쉬어라 10분간 나갔다 오세요. 또 사령관 투스타 장군을 갔다가 또 너도 나갔다 오세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이 말이에요. 그냥 나갔다 오래. 우리 군대 가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공군 나왔습니다. 병장 출신이죠. 그런데 병장 출신들은 장성들 나오면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군대도 안 간 그 인간들이 국회에서 그게 전부 다 가짜 완장을 채워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성 장군 장군들을 갖다가 밖으로 내버렸다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0만 대군이라는 현재 해병대 장성들을 비롯해서 해병대원들이 가서 정청래를 체포하겠노라고 그런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들어갈 거 뻔해요. 왜?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 죽어가는구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미래, 우리가 낳아야 될 그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10번 해도 저희 가슴 속에 다 의리를 풀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당협위원장이 말이에요. 사실 위치가 높아요.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근데 당협위원장들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잘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세연 그리고 김세희 얼마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냈든 이유도 안 밝혔죠. 그냥 둘을 그냥 아웃시킨 거예요. 내가 엊그제 당협위원장 회의를 했어요. 당협위원장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253개 선거구 중에 이제 108명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가 164개 원외 지구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자마자 어떻게 그만두고 한 사람들 생겨서 154개 지구당이 이제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대표를 만드는 시간 자리를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윤상현 대표님 오셨고 그 다음에 나경원 대표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김민전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악수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말한 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을 봐야 된다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것이 그냥 투표표를 넣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걸 반드시 밝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손잡고 팔 꼽고 부탁드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이수정 의원한테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이수정 의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한테 물었어요. 수원에 전부 다 조작으로 당선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입 닫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교안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경훈 대표님이 당신들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 선거 좀 모두 보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해도 전부 입 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딪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학자들이 국회의원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적어도 투사들을 앉혀가지고 적어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앉혀야지. 그냥 대강 학자들을 앉혀놓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아이 등신들아! 야, 이 정신아! 문제는 부정선거야. 부정선거다!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깔아앉고 그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가짜들이 앉아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것이 뭐예요? 부정선거가 원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뭐 투표 시스템을 바꾸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뭐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하고 관리가 도장을 찍는다고요? 제가 민경욱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위원장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전 투표를 반드시 하고 그것을 인증해가지고 올리래요. 왜? 위원장한테 말씀하신 대로 무언 대책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죠. 노인정에 갔더니요, 위원장님 제가요 우리 대표님들 저 어른들 30명 모시고 가서 그냥 다 찍고 왔습니다. 사전 투표. 그게 투표한 것마다 그만큼 더 많이 저들한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그때도 그랬어요. 3일 투표하는 것하고 당일 투표하러 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3일 투표해야 된다고 밑에서 누가 수석거렸겠죠. 무슨 대책이 없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책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한동훈 위원장 존경해 왔습니다. 한 번만 우리 선거구에 내려와서 연설해달라고 얼마나 했는데 안 왔어요. 강릉은 안 왔어요. 오남 안 하였다고요. 오남 안 와.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다고요? 그들한테 표를 주지 않는다고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가슴으로 알고 그 증거들이 늪지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뜨거운 볕을 있으면서 70대, 80대,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는 90대가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국을 뒤덮은 것이 뭐예요? 민주당에서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프로카드 걸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파란 바탕에 하얀 데다 파란 글씨로 그것도 김원봉의 글씨 갖다 내고는 글씨로 뭐라고 써놨어요?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역질 나서 제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요. 독재? 그걸 잘 생각해요. 민주주의 독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말한 건 뭐예요? 검찰 독재는 자기들의 말하는 더불당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 민주당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었어요.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여러분들 이재명 왜 못 잡아넣냐고요? 이제는 굳어졌어요. 옆에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없다.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보다 아니 무슨 죄가 있어야 집어넣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에 위원장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강명걸 지구당 위원장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이 소설하다가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존경하는 우리 아스팔트 전사 여러분, 제가 한교안 대표님이 그때 힘도 없어졌고 건강도 있을 텐데 이 대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웠어요. 그때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옆에 오셨어요.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아스팔트 전사입니다. 내가 아스팔트 전사입니다.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스팔트 전사 사모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한교안 대표님 건강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투쟁을 장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쟁은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 전쟁과 우태, 번영과 쇠퇴, 공정과 불의, 그리고 범법자들이냐 올바른 시민들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스팔트 전사 여러분, 전사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사 여러분, 이제 이번 투쟁은 단순히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 저도 여러분 앞에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천추의 한을 남기는 어쩌다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야이 등신들아! 야이 등신들아! 문제는 부정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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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동석, 우리 강명을 당협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애국자님들께서 정말 큰 박수 계속해서 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1명, 2명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쯤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국민의힘당들아! 국민의힘당들아! 용기 내요! 용기 내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소리쳐라! 소리쳐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인터뷰. 지금 우리 연사님들께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마디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마이크를 드릴 순 없고요. 한 몇 분 정도 우리 오경영 단장님께서
한마디 정도, 네,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네, 한번 소감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고요.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오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꽤 더운데 소설관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오늘 일기예보 안 보셨어요? 오늘 날씨 덥다는 거? 예보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언제든지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그 신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는 제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 나라는 분명히 우리 세대에서 끝을 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잠시 그 옆에 있는 분, 예,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이쪽, 예, 예, 아스팔트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8년 됐습니다. 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변화가 없네요.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제 좀 쉴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축구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그 페널티킥 넣으면은 비디오 판독하죠? 좀 이상하다 하면은 판독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이 선거는 참 한심하게 그게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예, 조수경 위원장님 되시는 분께서 김민전 의원님을 대면하고 오셨다고 해서 예, 그 이야기를 네.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하지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인터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지금 이런 부정선거 투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마음, 신경 이런 것들 좀 한번 짧게 이야기 좀 해줘 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도 아스팔트에 나온 지 8년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찹찹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문재인이가 총책임자였지만은 4.10 부정선거는 윤석열이가 책임자입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없으면은 집에 가야죠. 왜 국민의 책임을 중내오십니까?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책임질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영 단장님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혹시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오시면 전달 개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집회 주제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시고요. 아마도 더위 때문에 불평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부터 아스팔트 현장에서 열심히 부정선거를 수사를 위해서 외쳐주셨던 젊은이, 예, 우리 멋진 젊은이, 살아있는 양심, 우리 알렉스 정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사전 투표를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문제가 국힘당 안에 경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선관위에 K보팅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보팅을 하는 한 선관위가 원하는 자가 당대표가 되고 또 대선 후보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힘당은 자체 선거 실시하라! 실시하라! 국힘당은 자체 선거 실시하라! 실시하라! 도대체 왜 자체적으로 실시를 못하는지,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당협위원장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힘당 안에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뜨겁게 외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힘당 전원이 다 외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 많은 우파 유튜버들, 저희가 4년 동안 부정선거 외칠 때 부정선거 말 안 하는 유튜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적어도 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라면 전부 다 부정선거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파 유튜버들 부정선거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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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씩 뭐 황교안 대표님이나 민경욱 대표님 이렇게 검색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조금씩은 나오는데 나와도 뭐 디지털 타임즈, 뭐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 등등 중소형 조그만 그런 언론들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큰 언론들 조중동 뭐 하고 있습니까? 조중동에서 부정선거 자세하게 지금 보도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재판하는 동안 그렇게 그 재판 과정 조중동에서 제대로 보도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언론이 입을 틀어 막으니까 부정선거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조중동은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조중동은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조중동은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정선거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0년도에도 부정선거였고 70년도에도 부정선거였고 계속 부정선거였으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다 부정선거다. 근데 그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라는 게 그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 표를 뭐 배춘희 투표지가 하나 나왔어요. 제공표했는데 그러면 부정선거니까 다시 선거해야 됩니까? 네. 이 사실 논란이 있거든요. 다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해야 원칙적으로 됩니다. 다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게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을 할 때도 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정선거냐 이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17년도부터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30%, 20%, 30%를 계속 조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대한민국의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전선거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전선거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전선거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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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알렉스 정님. 수사라 너무 약합니다.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아닙니다. 수사라로 해주십시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정철권 대표님, 위원장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힘차게 군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요,
아 대한민국 그리고 나의 조국 예,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경기남부 권역위원장 정철권 여러분께 힘찬 목소리로 인사 올립니다. 축성! 군가한거 하겠습니다. 군가 전에 대한민국 이 좋은 대한민국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자, 들어주세요. 자, 전단지 다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상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내려온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농촌의 길을 농가가 전하나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끝없이 세계로 퍼져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외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나의 조국 함께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지키자!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안라산의 높은 기산 이겨를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자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고세게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경에 영원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모라말선 금수가
이는 나의 주구 조상들의 빗다머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길도 정성가에 길이 보존하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아 영원하라! 영원하라! 싸우자! 싸우자! 지키자! 지키자! 이기자! 이기자!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의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공손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대통령은 살고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조중동은 살고 부정선거 즉각 보도하라!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 원천 무효!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힘찬 무대 만들어주신 우리 정철권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지는 구호를 연습하는 시간도 되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경기 위원장님이신 나창효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교안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교안 대통령이 4월 15일 총선 때 당대표를 했었습니다. 4.10 총선 때는 출마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정선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황교안 대표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4.15 총선, 4.19 총선의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마지막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저 뒤에 계시는 기획목의 회장이신 우리 김영일 목사님과 저는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0.74%의 격차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4.10 총선도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전선거 현장에서 투표 감시인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저 앞에 있잖아요. 당일 투표 135대 110, 사전 투표 42대 203입니다. 사전 투표인수는 다 전환되지만 당일 투표인수는 모두 승리했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경기도에서 많은 낙선자들이 생긴 이유는 경기도의 도지사가 문제입니다. 문제. 이재명이란 사람은요 정말 교활한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던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사람은 세적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4.15 총선, 4.19 총선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2027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당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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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경기위원장님이신 나창효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저 예정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오늘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거고요. 자,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아니 시간 저희가 차량 집회 이따가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천막 현수막이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연사님 황교안 대표님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가운데 네 오늘만큼 이 자리에서 여기 오늘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하는 게 어쩌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오늘만큼은 내가 외치고 싶다.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명, 딱 한 명, 딱 한 명. 네, 무대로 올라오셔서 네,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여러분 피켓에 뭐라고 써 있나요? 부정선거로 된 22대 국회는 부정선거 인정하고 즉시 해산하라. 네, 부정선거로 된 22대 국회는 부정선거 인정하고 스스로 즉시 해산하라고 이렇게 외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도
사전 선거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야당 180석이 된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쪽집게 방법으로 더욱 진화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하나 되어서 192석 야당 국회의원을 만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외침보다 이 외침이 더 강력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했으면 부정선거를 인정하라고 외치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답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지난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여러분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치르다가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주사파들은 지금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일으켜놓고 저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다닌 아주 저질스러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전교조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루고 탐관오리를 단번에 잡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군 소장이었을 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알고 있는 분이 한 대여섯 분 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주신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이거는 무효하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백선엽 장군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주사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지워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지워버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역적으로 몰아갔죠. 여러분 박지원이와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단하신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는 김대중이와 박지원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사람을 다 속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전 세계 특수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한 거짓말꾼은 세계 사람을 다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장 어디서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온지 아시는 분? 북한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박지원이 입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박지원이와 김대중이는 대한민국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야 돼.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이 세계 사람 다 속이고 돈 갖다 김정일이한테 바치고 이렇게 우리가 노벨 평화상 탔다. 여러분 이래야 맞겠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 물레동에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지하 벙커를 수리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영등포 구청에서 이상하게실이 하루아침에 다 수리해 놓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놓은 것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은 현판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아예 싹을 자르려는 주사파들의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따로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국민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된 대한민국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갈
잘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긴급 상황이 좀 있어서 아까 통화 좀 하고 있는데 중요했는데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네. 자, 오늘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한번 먼저 기회 드릴까요? 자, 먼저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셔서 짧고 간결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사전선거를 하면은 안 되는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함은 경찰과 각 정당의 대표들이 우체국에 서울이면은 어느 우체국에 어느 구는 어느 우체국에 집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 반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증인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우체국은 이 관내에서 모여드는 우체함을 전부 다 선거함을 전부 다 우체국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경찰은 거기까지 따라와요. 각 정당 대표는 거기까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선거 투표함을 개봉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다 분류합니다.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은 우정사업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 지부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는데 노조 지부장은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은 노총을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을 이롭게 합니까? 해롭게 합니까? 해롭게 합니다. 그렇죠. 민주노총을 해체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체하라고 하는 그 민노총에서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학생을 알바생으로 우체국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다 해놔요. 그런데 얘네들은 뭔지 몰라. 그런데 우체국마다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가 있어요. 맨 밑에. 자, 그러면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표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겠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몰아줍니다. 이번에 경주에서는 2번이 민주당 한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뒤에서 우리가 500표, 1000표 이 정도 우리가 조작을 해도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다 우체국에서 전부 다 사전선거함을 전부 다 열어서 다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포를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봤죠. 자, 그러면은 택배를 붙일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스티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비가 와도 안 찢어지죠. 그게 바로 선거함에 봉인된 거가 똑같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우체국에도 보냅니다.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를 여러분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사전선거 하면은 100전100패다. 벌써 이게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벌써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팩트고. 자,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보세요. 자, 거기에서 노조 지부장을 선출합니다. 그럼 노조 지부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노조 지부장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민노총을 해체하라, 그 다음에 한국노총을 해체하라 하는데 자기들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얼마든지 66대 30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몰랐잖아요. 우체국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만약에 여당에 패배하면 민주노총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한교안 대표님도 지난번에 졌지만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사전선거에 우체국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정말 신랄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함을 몰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연사님, 여러분 정말 2시간 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방대 총괄 대표자이시고 우리들을 이끄셔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외쳐주시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들리죠? 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위를 하러 가야 되죠? 네. 그러면 플래카드가 필요하죠? 네. 플래카드가 갇혀 있어요. 어디에? 이동하던 차에 갇혀 있어요. 차가 뭐가 터졌어요. 잘 오지를 못해서 지금 멎어져 있는데, 그래서 한 20-30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좀 모금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차, 그래서 사무총장 차가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과 그 차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여기서 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넓은 영역에서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외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알아들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가는데 우리는 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본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옆에 플래카드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거 왜 붙들고 계실까요? 걸지 말라 해서. 저는 지금 이게 뭔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 펜스. 저는 제 생각 같으면 이거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부정선거 하러 왔습니다. 집회 자유, 헌법에 있는 집회 시위를 하러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놈이 이걸로 만든 겁니까 우리를?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다 물을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했습니까? 단 하나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이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시위하는 대열을 가로막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차 오는 거 다 보내고 어떻게 시위가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집회 시위는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불법이 있으면 엄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저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 사람 가로막아가지고 자유민주 시민의 길을 가로막은 자들 언젠가 제가 문책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거 못 참겠어요. 네. 앞뒤 다 가로막고 서 있어요. 여기도 경찰관들 다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경찰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불법한 일이 있어? 불법한 일이 있어? 없습니다. 왜 여기 나와서 그 소중한 인력들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 말이야.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줄 서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지키겠다, 그나마 알량한 법 지키겠다고 서서 들고 있는 이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플래카드 없이도 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영 시간 도착이 안 되면 뭐 그냥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가 퍼져버렸는데 그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플래카드 없으면 그냥 있는데 몇 개 가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장애에 대해서 막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우리 서미선 사회자가 시간을 좀 끌어달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끌어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죠? 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좀 참아봅시다. 네. 박윤성 그 사무총장이 땀 뻘뻘 흘리면서 퍼진 차를 갖고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그 수리는 됐대요? 네, 수리돼서 지금 이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리는 됐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더 감격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박윤성 위원장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늘 웃어서 제가 화를 내기도 해요. 야,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도 웃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 박윤성 훌륭하지요? 네. 예, 결국 참고 웃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저도 늘 참고 웃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이런 자들을 보고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지 말자예요. 화내지 말자. 어째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됐을까?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썩은 정치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사전 투표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183석을 뺏긴 거예요. 네.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놈들이 뭐 180 이렇게 표가 갈렸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면 140, 이기면 160,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갑자기 2배가 되냐 말이죠, 저자들이.
이거 왜 그런지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된 게 뭐냐면 사전 투표예요. 사전 투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 제가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4.15 총선 때 제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그때 사전투표 해라, 사전투표 해라, 이렇게 우리 동지들에게 독려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전선거가 이렇게 불법 조작에 체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4.15 총선 이후에 우리 그 2021년 6.28 재검표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젠 그런 나라가 돼버렸구나,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돼버렸구나. 제가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고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제는 사전투표 가지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이 여야 없이 다 사전투표에 몰입했죠? 네. 그 결과가 우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의석수 183석 뺏겨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가 지금 멋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나라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당 선거를 선관위원회에 관리하게 하지 마라. 벌써 우리 당 대표 또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에 맡긴 것으로 보이죠? 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부정선거 막는 일에 국정원이 나선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당, 국힘당의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후보 4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변화가 생긴 거예요. 3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어떤 젊은 여성이 저 플래카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지금 우리 자유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해요. 저분이 이렇게 하면 박수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정말 환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이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이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우리가 마이너일까요? 아닙니다. 마이너라면 어떻게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얘기한 그거 따라하고 있냐고요.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부정선거 의심된다고 얘기한 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 우리가 지금 한 거 따라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입니까?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지요. 맞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이 외쳤죠. 맨 처음에는 그냥 벽에다가 돌 던지는 것 같았었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 대표로 나온 후보 4명 중에 3명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것대로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고 있죠. 이제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이 40%가 넘는다고 해요. 또 뭐 민경우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같은 그 특정 지역은 60%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우리 이 행사를 보도하고 있죠? 보도하고 있죠? 누가 보도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오늘 여기도 아시아투데이, 내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나오셔서 취재하고 있어요. 취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취재하고 굉장히 큰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시아 스카이데일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도하고 있어요. 또 파이낸스 투데이, 여러분 파이낸스 투데이가 우리의 행보들에 대해서 매일 보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한번 보세요. 언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조중동만 언론입니까? 조중동 그 보는 사람들 다 따져보세요. 우리 유튜브 한두 명에도 모자라는 이런 언론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런 사실 아시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는 마이너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조선, 동아 이런 데에서 컷오프, 뭐예요? 저 샷갓 그 구독 취소 운동을 하자 그랬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언론들이 나서서 우리 부정선거 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분들도 자주 나와요. 주변에 보세요. 젊은 분들 있나 없나 보세요. 젊은 분들도 많이 나와요. 제가 행진할 때 어느 젊은 부부가 제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름부터 얘기하고 주소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공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팩트를 확인하면 용기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 우리 젊은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가 말한 대로 영웅입니다. 영웅. 끝까지 싸워 주신 당신이 영웅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끝까지 싸워 주신 당신이 영웅입니다. 우리 우파가 잘 못하는 것이 공유, 서로 나누는 거 잘 못해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주신 당신이 영웅입니다.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영웅입니다. 앞에 사람. 자, 다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넓게 당신이 영웅입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함락될 뻔했는데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정말 낙동강이었어요.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 마지막 전선에서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의 가짜 폭풍 속에서 공명선거를 여러분들이 외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노래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성대가 많이 약해졌는데 그 노래를 제가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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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마이크를 대야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민속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건너편에 설 건가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지가 바로 요 앞입니다. 끝까지 총력 투쟁에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새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해냅시다. 함께 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뜻을 모아서 구호를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힘찬 소리로 3번 구호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만세 구호예요. 만세 구호. 공명선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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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말의 끝을 3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3분의 1은 따라하셨고 3분의 1은 못 따라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요. 다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네! 공명선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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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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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 해봅시다. 다 일어나 해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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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바로 행진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성 사무총장 나올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일 먼저 온 팀이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팀이 대구입니다. 대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 팀이 대전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서울위원장을 최근에 맡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서울이 좀 약한데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세 번 구방대! 구방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한번 구방대 세 번 시작! 구방대 리더자가 살아야 됩니다. 황교안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황교안 연호 세 번 하면 시작! 황교안!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뚫고 우리 삼청 올라오세요. 예, 스마일 젠틀맨. 예, 마지막 시간